정한님 번역 중국 괴담 미친 마씨 이야기 일부. 사건은 2001년 안위성 어느 시에 자리한 오래된 김씨 집성촌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해 겨울 나는 고등학교에 낙방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잠시 지내던 시기에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노느니 차라리 도시로 나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아침 대략 7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나? 나는 둘둘 말아놓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되는 나팔 소리에 깨고 말았다. 나팔 소리는 촌 안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할 것이란 걸 깨닫고 몸을 일으켜 상의를 입고는 주방 쪽으로 나갔다. 엄마, 누가 죽었대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대요? 내가 주방으로 가니 어머니께선 그릇과 젓가락을 정리하시던 중이었다. 아버지께선 아침 식사를 하신 뒤 일찍 나가고 계시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먹을 음식들은 차려져 있었다. 아휴, 뒷동네에 미친 마씨 아저씨가 죽었다는구나. 어머니가 미친 마씨가 죽었다는 말을 하시는데 나는 정말 뜻밖이었다. 그 미친 마씨라는 사람은 우리 동네 내에서는 기인으로 속하는 사람이었다. 아, 그 아저씨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몸도 건강하셨던 분 아니세요? 미친 마씨는 평생 아주 기이한 일을 많이 겪었던 분이기에 언젠가 그분을 찾아가 그런 경험담들을 듣고 싶었는데 돌아가셨다니. 죽었으면 할 수 없지 뭐. 평생 미쳐서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결국엔 타인이기에 우리 집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서인지 어머니가 말씀을 다 하신 후에도 딱히 슬프거나 하진 않았다. 아이고, 너는 양심 좀 있어야지. 그 양반이 너 구해주지 않았으면 넌 죽었어, 이 녀석아. 얼른 밥 먹고 가서 도와드려. 사실 어머니의 말대로 그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셨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게 식사 후 얼른 가서 장례 일을 도우라고 재촉하신 것이었다. 가서 잘 도와드려야 한다. 거들은 피우지 말고 말이야. 아이, 알았어요.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준 기억은 없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가 나를 구해줬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었다. 어머니께는 알았다고 했지만 그다지 도와드리러 가고 싶은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다. 그래도 감히 어머니의 말을 어길 수도 없거니와 집에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 그냥 가는 수밖에 없었다. 좀 떨어진 미친 마씨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화환이 진열되어 있어 매우 성대해 보였다. 우리 마을은 누군가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었다. 그걸 보면 미친 마씨도 의외로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듯하다. 에휴, 이 인간 어찌 그리 갑자기 죽은 거야? 그 인간이 며칠 전에 말했잖아. 난 오늘 갈지도 몰라 라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니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듯하다. 미친 마씨의 집은 매우 누추하다 보니 방 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온돌방에 망가진 탁자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위에는 그가 생전에 찍어놓은 사진 한 장이 놓여져 있었고 그 아래에 관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의 영정사진을 보니 아무 생각 없던 나의 가슴에도 뭔가 아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 사람이 비록 정신이 이상하긴 했으나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었으며 위치도 높은 편에 속했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운명은 조금 가여웠다며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다. 미친 마씨의 본명은 마사예였다. 그가 멀쩡했던 때는 그래도 매우 성실하고 인정이 많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큰 병을 앓게 되었고 가족들이 마씨를 데리곤
여러 병원을 찾아 치료해보았지만 다들 헛수고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어느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을 했다고 한다. 늘 고열로 고생해 병세가 위중할 정도라 의료진들 모두 다 포기하던 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이 좋아진 것이다. 아유, 사해 자네 다 좋아진 거요? 당연하지. 염라대왕이 아직 날 부를 생각이 없었던 게지.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나 그 후 마사회가 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멍하게 할 정도로 황당한 말만 하고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서로 맞지 않게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내가 막 저승문까지 갔다가 이 태문이 닫히는 바람에 거기 문지기가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염라대왕이 그랬다는 거야. 저놈은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다라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미친 마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가 말을 많이 하고 어이가 없던지 끼어들 겨를도 없었다고 한다. 이전의 마사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니 동네 사람들이 어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응? 다들 표정이 왜 그러나? 아니, 내 말이 어이가 없는 모양이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마사이가 나타나 늘 큰 소리로 똑같은 말을 했고 괴이한 말만을 떠들어대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는 마사이를 보고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미친 마씨라는 별명을 지었다는 것이다. 아이고, 저기 모씨 둘째 아니야? 어이, 둘째 왔는가? 몇 사람이 미친 마씨의 엉뚱한 소리를 듣던 중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가 촌으로 들어와 그 사람들 옆으로 지나던 중이었다. 아이고, 다들 모여서 대화하고 계셨네요. 전 며칠 휴가 얻어서 왔습니다. 모씨네 둘째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씨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마씨 아저씨,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신나게 하고 계세요? 이 죽일 놈아, 꺼져! 먼 곳으로 가려면 더 멀리 꺼져버려! 이 죽일 놈아, 여기서 나쁜 짓 할 생각 말고 어서 꺼지라고! 미친 마씨는 모씨의 둘째를 보며 갑자기 화를 냈고 눈이 뒤집어지며 입에서는 뱉지 못할 정도의 욕을 퍼부었다. 아니, 아저씨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아니, 뭔 그런 말을 한대요?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엔 주먹다짐이 되어 발로 차고 난동이 벌어졌고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느라 완전히 난리법석도 아니었다. 아이, 진정해, 진정. 미친 사람이랑 뭔 대화를 하나. 이 사람이 그동안 좀 많이 아팠어. 그래서 좀 머리가 이상해진 거니까 진정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 얼른. 아이, 사회 자네도 왜 이러나? 아이, 그만해, 이 사람아. 사람들은 마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다. 아이고, 정말 미쳤구나. 아저씨 죽어야겠네. 난 아직 죽지 않아. 하지만 난 널 죽여야겠다, 이 죽일 놈아. 미친 마씨는 어디서 벽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있던 벽돌로 모씨 둘째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이고, 이 피 좀 봐. 아이고, 괜찮나? 이 사람아, 왜 이래? 사람 죽일 참이야? 그래, 이거 놔. 내가 저놈을 지금 죽이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라고, 이 사람들아. 이거 놔.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 사람들아. 저 악귀놈을 죽여야 돼. 저 악귀놈을. 안 그럼 늦는다고, 이 사람들아. 마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발버둥을 쳤고 결국 사람들의 품에서 벗어나 모씨의 둘째를 죽이려 들었다. 다행히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씨 둘째는 집으로 돌아갔고 미친 마씨는 경찰서에 끌려가 이틀 동안 유치장에 감금이 되었다. 그런데 미친 마씨는 경찰서의 유치장 안에서도 쉬지 않고 똑같은 말만 해댔다. 그 악귀놈을 죽여야 한다고. 안 그럼 늦는다고, 이 사람들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내 말 들어. 내 말을 믿고 데리고 와서 가둬야 해. 안 그러면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경찰들이 마사의 말을 믿을 리는 없었다. 정말 그의 말을 믿고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마사에는 정상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보요, 마씨. 당신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린 당신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그때 당신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판결 나오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럼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고! 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야! 후회할 짓들 하지 말라고! 이러지 말고 당장 그놈에게 가봐! 이러다가 정말 일이 벌어진다고! 어? 마사이가 경찰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모 씨의 둘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인가 분명히 원원에게 빙의가 된 채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원이 모 씨 둘째의 몸을 빌려 살인을 저지를 것이란 말이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런 말을 믿겠는가 말이다. 당연히 미친 마 씨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 단지 정신 이상자로 여길 뿐이었다. 아이고, 빌어먹을. 됐네, 됐어. 이미 늦었다고. 어? 마 씨가 뭔가를 느낀 듯 그렇게 말했고 그때 문이 세게 열리며 황급한 모습에 경찰 한 명이 달려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았어요. 온 식구들이 다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는가? 미친 마 씨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드러내며 경찰들을 보았다. 아무튼 그들은 미친 마 씨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살인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에 들어갔다. 집에 도착하여 살펴보니 너무도 잔인한 모습에 처참한 광경이었다. 안방 안의 침대 위에 잠들어 있다가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습격을 당해 죽은 듯한 오 씨의 처가 있었다. 그리고 모 씨는 더 참혹했는데 머리와 몸통이 각기 다른 곳에 놓여져 있었다. 모 씨의 머리는 침대 밑 바닥에 있었고 몸통은 침대 위에 있었던 것이다. 또 거실에는 모 씨의 둘째가 큰 칼로 자기의 목을 가로로 긁어 과다출혈로 사망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정말 미친 마 씨의 이야기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미친 마 씨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분명했지만 이와 동시에 신비롭고 기이한 일을 감지하는 능력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일 말고도 마 씨에 대한 일화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다.